일본에 취업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일본어는 잘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레이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학벌 위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요. 네. 능력이 있으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돼요. 일본에 요즘에 엘리베이터 내릴 때요, 내리는 사람이 문 닫는 버튼 누르고 내리는 게 유행이에요. 뭐 내리는 사람이 버튼을 왜 누르냐고. 그냥 자기 내리면 되지. 내리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내린다고? 왜 문 닫는 버튼을. 자기가. 그거는 일본어로 얘기하면 다떼마에 겉으로만 하는. 이게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일까? 절대로 남한테 지지 마라. 일본은 절대로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중국은 절대로 남한테 속지 마라. 이렇게 다르대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책 코너입니다. 오늘 책은 바로 일본 관찰 30년입니다. 그럼 또 요즘에는 해외 취업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한국인이 일본에 취업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한국 사람만의 장점을 가지고 취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 경쟁력이 특별히 없어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한다 하면 일본 사람은 당연히 일본말 잘할 거고 네. 우리 일본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일본어는 잘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레이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나라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어떤 외국인, 동남아시아의 외국인 근로자가 네. 이 사람이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한국의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취직을 했다. 이 친구의 인생하고 똑같은 학력의 사람이 건설공사 현장에 취직을 했다. 네. 라고 했을 때 인생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사람 능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대기업으로 좋은 회사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좋은 회사를 들어갈 길을 찾아야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중국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베트남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인건비 경쟁에서도 우리가 지고, 네. 그 친구들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한자 문화권이지만 젊은 사람도 한자 모르니까 모르죠. 여러 가지 디메리트이 많아요. 네. 근데 거꾸로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회사에서 돌아가는 업무를 보면서 네.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는 생활 자체가 컴퓨터라이즈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안 되는 게 없고 컴퓨터 갖고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에 우리 살다가 일본에 가게 되면 스마트폰 없이도 다 살아가는 모든 생태계가 돼 있으니까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회사인으로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조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될 수 있겠죠. 저는 그 레이어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그런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몇 년에 걸쳐서 좀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한국은 점차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학벌 위주의 사회가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요. 네. 그럼 일본은 뭐 직업이라든가 학력으로 뭐 평가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없다라고 봐야죠.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봐야지. 차라리 일본에서 대학원 나온 애들 뽑지 말으라고 그래요. 고졸이나 네. 대졸이나 대학원졸이나 네. 급여 차이도 별로 없고, 네.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일 안 한다는 식의 역차별도 있으니까 네. 그거 일본에서 학력 사회는 많이 없어졌어요. 능력이 있으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돼요. 실제로 제가 일본에 가면 항상 느끼는 거는 굉장히 예의가 바른 나라다.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좁은 원래 상품이 진열된 공간에서 지나갈 때 부딪히거나 지하철에서 살짝 부딪힐 때도 네. 스이마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국민성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편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좀 뭔가 너무 억눌러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예의 바른데 안에서는 뭔가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눌러지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 그 한일간을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김포공항에 내리면 네. 일단 한숨이 나와요. 왜요? 일본에서는 늘 긴장해서 살아야 되고 늘 미안하다는 얘기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딱 오면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죠? 한국에 왔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스미마셍 안 해도 되고. 일본에 요즘에 엘리베이터 내릴 때요, 내리는 사람이 문 닫는 버튼 누르고 내리는 게 유행이에요. 뭐 내리는 사람이 버튼을 왜 누르냐고. 그냥 자기 내리면 되지. 내리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내린다고? 왜 문 닫는 버튼을. 자기가.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식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이게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일까? 난 아니라고 보는 거지. 네,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도 친절한 사람이 있고 네. 한국 사람도 친절한 사람이 있다. 이걸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친절하다고 느끼는 그 기준,
봤을 때 그 상당 부분이 그거는 일본어로 얘기하면 다테마에 겉으로만 한 가능성이 80%는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일본 어떻게 보면 늘 남의 눈을 좀 의식하고 그쵸.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은 한국 아이를 키울 때 절대로 남한테 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경쟁 위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일본은 절대로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민폐 끼치지 마라라고 가르쳐요. 중국은 절대로 남한테 속지 마라. 이렇게 다르대요. 근데 그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맞는 말 같아.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그죠? 우리 맞아. 경쟁에서 지면 뭔가 낙오되는 사회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저 나라는 튀면 곤란한 거예요. 튀면 안 돼. 근데 저희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어요. 일본인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다카나 히라카나도 모르는 애를 내가 초등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걔가 자라서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 부회장을 했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까지 나름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게.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기특하잖아요. 네. 너 어떻게 부회장이 됐냐. 네. 그랬더니 답이 간단해. 선생님이 몇 사람 모아놓고 회장할 사람 부회장할 사람 손을 들으라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손을 안 들더라는 거지 아무도.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해 이렇게 됐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돌출된 행동을 하면 그 집단에서 네. 따돌림을 당하는 21세기는 그죠? 네. 이런 각각의 개성 네. 각각의 어떤 힘들이 파워가 되는 힘이 네.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 쟤는 이상한 애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것이 일본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여자에 대한 일본 여자분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일본 여자들은 왜 상냥하고 순종적이고 뭐 이런 얘기 그런 생각 안 해요? 한국보다는 좀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상당 부분 동의를 받은 내용이긴 한데 네. 그 일본 여성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 네.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 중국 여성하고 결혼한 한국 남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럼 세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남편이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따돌림, 괴롭힘을 막 당해.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한 그런 거를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네. 그 세 나라의 여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일본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여자가 옆에 와서 탁 무릎 꿇고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이 손을 잡으면서 여보 너무 힘들지 그러면서 같이 막 공감하면서 펑펑 울어요 같이. 실제로요? 실제로. 그 정도로 공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버텨주니까 우리 가정이 살잖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자 우리. 이렇게 끝나요 결론이. 버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후반부를 위한 전반 작업. 그렇죠. 두 번째, 네. 한국 여자. 분명히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러면 집어쳐라. 거기 아니면 갈 데 없겠냐. 우리가 그 입에 풀칠하고 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닌데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세 번째, 중국. 중국은 그런 얘기하면 맞는다네. 맞는다고요? 누가 맞아요? 남편이. 와이프한테요? 모계 사회잖아요, 중국은. 여자가 돈을 벌어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남자가 못나게 그러게 하고 돌아오냐.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여자는 좀 강하고 상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 일본 편향주의적 사고 방식 중에서 우리가 또 좀 오류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근자에 들어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것은 그 애인이라는 단어예요. 애인. 여자친구 할 때, 뭐 여자친구 남친구 할 때 애인. 네. 한국에서의 애인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똑같이 일본에서 보편적인 애인이라는 뜻은 불륜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라고 안 해요. 연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똑같이 한자니까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김 작가님이 이제 일본인 친구하고 만났어요. 그 친구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왔어. 여기는 연인이야. 근데 김 작가님이 여기다 대고 애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어떤 기분이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근데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달라서 그 앞에서 면박을 주거나 하질 않아요. 그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그 자리에 뜨면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내가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이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지만 실례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숨 쉬면서 아이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헤어진다고. 그러고 나서는 버릇없는 사람, 못된 사람 이게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가 많아요. 그런 단어들.